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김신회 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보노보노에게 첫눈에 반했다가 살짝 지루해했다가 또다시 생각나서 푹 빠졌다가 한참 안 보고 있다가도 불쑥 떠올라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정주행하기. 이 과정을 반복하는 사이에 어느새 보노보노를 친구로 여기며 살고 있다. 보노보노만큼이나 겁 많고 포로리처럼 고집이 세고 너브리인 양 자주 직언을 하는 사람. 전반적인 성격은 너브리에 가깝다는 것을 자각하고 가끔 반성하며 지낸다. 프롤로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노보노 같은 사람들. 몇 해 전 한창 트위터에 빠져 있을 때 희한한 봇 하나를 발견했다. 봄의 가장 좋은 점은 봄이 온다는 거다. 어떤 이유든 사라져가는 거야. 이유가 사라졌다면 당신은 이제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 자, 이 숲으로 돌아와. 야옹이 형에게는 취미가 있다. 취미는 가만히 생각하면 이상한 거다. 어쩌면 취미가 없는 사람이 진짜 어른인지도. 때로는 소심한 아이처럼, 때로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휙 던지는 이야기들. 하지만 가만히 여러 번 곱씹다 보면 살 만큼 살아본 80대 노인의 혼잣말 같기도 했다. 다 만화 보노보노에 나오는 대사들이라고 했다. 몇 개의 글을 더 읽어본 후 그 봇을 팔로우했다. 나와 보노보노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다. 트위터에 이어 만화책을 읽게 되었고 애니메이션도 챙겨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느릿느릿 어쩔 때는 지루하게까지 느껴지는 전개가 대체 뭔 만화가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릴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는 사이에 보노보노에 대해 알아갔다. 보노보노는 소심하다. 보노보노는 걱정이 많다. 보노보노는 친구들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보노보노는 잘할 줄 아는 게 얼마 없다. 이거 내 이야기 같은데? 줄곧 단점이라 여겨온 내 모습인 것 같은데? 하지만 보노보노는 소심하기 때문에 소심한 마음을 이해할 줄 안다. 걱정이 많은 만큼 정도 많다. 친구의 소중함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그 어떤 괴팍한 짓을 하는 친구여도 그러려니 한다. 잘할 줄 아는 게 워낙 없어서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는 무식하고 우직하게 노력한다. 그러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하게 포기하거나 잊어버린다.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졌던 보노보노의 모습이 마음으로 다가오면서 보노보노와 비슷한 나에게도 장점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참 별로인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도 봐줄 만한 구석이 있는 건가? 진짜 그런 건가? 그러는 사이 보노보노에게 빠져버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나랑 비슷한 사람이 몇 명 더 있었다. 보노보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하지만 어딘가 이상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나처럼. 대단한 꿈 없어도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큰 재미보다는 편안함을 선호하는 사람들. 어렸을 적 기대에는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좌절하기만 하지는 않는 사람들. 잘하고 싶었던 것들 앞에서 한창 욕심을 내고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며 체념할 줄 아는 사람들. 나의 웃음과 눈물과 한숨만큼
누군가의 웃음과 눈물과 한숨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 가끔은 심하게 의욕 없고 게을러 보이는 사람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 아닌가?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 아닌가? 보노보노를 알고 나서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되었다. 늘 뾰족하고 날서 있던 마음 한구석에 보송한 잔디가 돋아난 기분이다. 사람은 다 다르고 가끔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사람도 만나지만 다들 각자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는 것.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유가 있듯이 누군가가 그렇게 사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억지로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알게 됐다. 이해하든 하지 않든 앞으로도 우리는 각자가 선택한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므로 보노보노와 친구들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보노보노와 친구들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딘가에는 포로리처럼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마음속에 빛나는 돌멩이 하나씩 품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또 어딘가에는 너부리처럼 진심을 못된 말과 못난 행동으로밖에 표현할 줄 몰라도 우정과 사랑 앞에서만큼은 진지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곳에는 보노보노처럼 끊임없는 고민과 걱정으로 하루를 채우면서도 나를 아끼는 방법 하나쯤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 우리가 마주치게 된다면 서로를 알아볼 것이다. 서로에 대해 실컷 투덜대다가 결국엔 좋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보노보노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은 있어도 나쁜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나처럼, 당신처럼, 그리고 보노보노처럼 우리는 이상할지는 몰라도 나쁜 사람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봄 같은 봄날의 김신회. 다른 사람들하고도 같이 사는 법. 네, 1장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내가 받고 싶은 위로. 살면서 위로가 필요한 순간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다. 그러나 제대로 위로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걸 보면 대부분의 상황이 위로는 했으나 위로할 수 없었다로 정리될 수 있겠다. 반대로 그동안 무수한 위로를 받으며 살아왔지만 진짜 위로가 된 순간은 손에 꼽을 정도니 위로받긴 했으나 위로되지는 않았다 쯤 되려나? 대부분의 위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옆길로 샌다. 애써 다독이다가 어느새 잘난 척을 하거나 세상엔 그것보다 힘든 일도 많아. 사는 건 원래 어려운 거야. 참고 듣다 못해 결국 꾸지람을 하고 야 그만 징징대. 지겨워 죽겠네 정말. 역으로 신세 한탄을 할 때도 있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니? 관계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루만지는 일로 완성되거늘 우리는 정작 타인의 마음을 위로할 줄도 모른 채 관계를 맺으며 산다. 직업 특성상 평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 중에는 생전 처음 본 나에게 절친한 사람에게도 하기 힘든 말을 꺼내놓는 사람도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로 마무리되는 내밀한 사연을 들을 때마다 이걸 어쩌나 싶어서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한다.
지혜 같은 게 있을 리 없어서 좋은 말을 할 줄도 모르고 상대방의 상황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기에는 정보도 부족하다. 그래서 그저 이 말만 한다. 아이고,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런 영양가 없는 말에 상대는 위로를 받는다는 거다. 내가 좋은 이야기를 못 해줬다고 자괴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그걸로 충분하다며 고개를 끄덕이니 나란 사람은 말을 안 할수록 도움이 되는 존재란 얘길까?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나 역시 마음이 어려운 순간에 맞이한 위로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들은 다 그리 대단한 말이 아니었다. 나는 힘들다고 말할 때 힘내라고 말하는 사람이 싫다. 상황이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를 때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생각이 없어 보인다. 어떻게 힘을 내야 될지 모르겠고 언제 괜찮아질지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그런 말은 폭력이 된다. 차라리 그럴 때는 진짜 열받겠다. 완전 짜증나겠네. 일단 밥이나 좀 먹어. 같은 말들이 더 와닿는다. 하지만 내 앞에 지옥 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앉아있을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인생이라는 세찬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멋진 말을 해줌으로써 그 삶이 드라마틱하게 나아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건네는 말이라고는 내가 들었을 때 기분 나빴던 말들 뿐.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든 말든 장난척이나 꾸지람, 신세 한탄을 되풀이하게 된다. 어느 날 보노보노는 곤란함에 대해 고민한다. 보노보노는 문득 배가 고파지면 곤란하니까 늘 조개를 들고 다닐 만큼 곤란해질 것에 대해 미리부터 걱정하며 산다. 그런 모습을 보고 너부리는 나중에 곤란해하면 될 걸 왜 지금 곤란해하냐며 쏘아붙이고 포로리는 당사자보다 더 고민하며 분위기를 다운시키는데 반해 야옹이 형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보노보노, 살아있는 한 곤란하게 돼 있어. 살아있는 한 무조건 곤란해. 곤란하지 않게 사는 방법 따윈 결코 없어. 그리고 곤란한 일은 결국 끝나게 돼 있어. 어때? 이제 좀 안심하고 곤란해할 수 있겠지?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들이미는 이유는 괴로워하는 것만큼이나 괴로워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일이 힘들어서일 것이다. 얼른 문제가 해결되어 같이 깔깔거리고 싶은 마음, 더 이상 답답한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은 마음, 적어도 내 주변에는 행복한 사람들만 있어서 나 역시 그 에너지 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 이런 이기심이 위로가 필요한 순간 딴짓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걸 까먹게 한다. 하지만 야옹이 형은 소심하고 걱정 많은 보노보노만을 위한 위로를 건넸다. 어차피 곤란해할 거라면 마음 편히 곤란해하라고. 언젠가는 그 곤란함도 끝날 거라며 마음껏 곤란해할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곤란해하는 게 취미생활인 보노보노에게 이보다 딱 맞는 위로가 또 있을까? 심리학 실험 중에 백곰 실험이라는 게 있다. 실험군을 둘로 나눈 후 똑같이 백곰이 등장하는 영상을 보여준다. 단, 한 실험군에는 이후 백곰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다른 실험군에는 아무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실험 결과 백곰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한 집단은 어느 쪽일까? 결과는 백곰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지시받은 실험군이 백곰에 대해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자꾸 생각나고
잊어버리려 할수록 더 기억에 남는 이유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잊어버리고 말겠다는 노력 자체가 자연스러움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 아닐까? 같은 이유로 걱정하는 사람에게 걱정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곤란해하는 사람에게 곤란해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은 일시적인 안심은 전해줄지 몰라도 진정한 위로는 되지 않는다. 여전히 나는 적절히 위로하는 방법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위로해야 할 때는 나라는 사람의 깜냥에 대해 되짚어 보기로 했다. 나는 멋진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비슷한 일을 겪어본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해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다. 그저 그 마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게 침묵이건 농담이건 그저 경청하는 태도건, 위로를 해야 하는 순간에는 내가 위로받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기로 했다. 그동안 나는 그저 묵묵히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가장 많이 위로받았다. 진정한 위로는 내가 받고 싶은 위로다. 별것 아닌 대화가 필요할 때. 아빠와 나는 과묵한 부녀다. 둘 다 평소에 말수가 적은 편이기도 하지만 둘 사이의 대화 주제도 빈약하다. 가뭄에 콩나듯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는 어김없이 침묵이 이어진다. 수저 움직이는 소리, 밥 씹는 소리, 국물 후루룩 넘기는 소리만 연달아 들린다. 그래서인지 함께 밥을 먹을 때면 둘 다 엄청나게 밥을 빨리 먹는다. 그러다 침묵을 깨듯 아빠는 내 친구들의 안부를 물으신다. 걘 결혼했냐? 요즘도 거기 사냐? 아직도 그 회사 다니냐? 그런데 그 친구들은 하나같이 요즘은 연락이 끊긴 어릴 때 친했던 친구들. 가끔은 그 무심함에 시비를 걸고 싶어 싸늘하게 대답할 때도 있다. 요즘은 걔랑 연락 안 해. 왜? 왜긴 그럴 수도 있지. 친구가 그런 게 어디 있노? 얼마 전 오랜만에 식구들이랑 밥을 먹을 때 엄마에게 친구 동생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려드렸다. 딸이 셋인 집인데 막내가 제일 먼저 시집을 간다는 말에 엄마는 관심을 보이셨다. 내 친구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둘째는 어디서 뭘 하고, 막내는 이렇게 지내는 것 같다고 줄줄이 말씀드리니 마치 TV에서 최신 연애 정보를 시청하듯 몰입해서 들으신다. 아빠가 내 예전 친구들의 안부를 궁금해 하시는 것. 엄마가 내 친구들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으시는 것.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일상 중 두 분이 아는 척하고 들으실 만한 이야기가 그것뿐이기 때문은 아닐까. 행여 두 분이 걱정하실까봐 매번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정리해버린 매일매일의 일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내가 있다. 그러느라 정작 부모님은 내 요즘을 모르시고 나는 그게 오히려 걱정 안 끼치는 방법이라 믿고 살았다. 하지만 부모님은 늘 내 이야기를 기다리신다. 별것 아닌 이야기라도 마치 대단한 뉴스라도 듣는 양 귀 기울이신다. 늘 재미를 쫓는 너부리는 숲속 동물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대화를 나누며 웃는 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
썰렁한 장난을 반복하면서 킬킬대고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에도 심히 공감하는 보노보노와 포로리를 보고 왜들 저러나 싶다. 하지만 그 의문에 대해 포로리는 어른스러운 대답을 내놓는다. 다들 쓸쓸해서 그런 거라는 이야기다. 너부리, 나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제 뭘 했다느니 오늘 날씨가 어떻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포로리, 아니야, 다들 그렇게 재밌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만약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만 해야 한다면 다들 친구 집에 놀러 와도 금방 돌아가 버리고 말 거야. 보노보노, 그건 쓸쓸하겠네. 포로리, 쓸쓸하지. 바로 그거야, 보노보노. 다들 쓸쓸하다고. 다들 쓸쓸하니까 재미없는 이야기라도 하고 싶은 거라고. 같이 살아도 늘 대화할 시간이 없고 따로 살 때는 그 이후로 얼굴도 자주 못 보고 그러는 사이에 각자 안에 쌓여가는 이야기들은 점점 옛일이 되어가고 결국 말하면 또 뭐하나 싶은 사소한 이야기가 되어버린다. 하지만 사소한 이야기가 주는 힘을 포로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모두 쓸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이야기라도 주고받지 않으면 삶은 점점 더 쓸쓸해지고 말 거라는 거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보노보노는 아빠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한다. 재미없는 대화를 나누는 것도 꽤 괜찮은 걸. 하지만 나는 보노보노가 아니라서 여전히 묵뚝뚝하고 늘 혼자만 바쁜 딸이어서 아직도 부모님이 알아주길 바라는 사소한 것 하나를 모른다. 하등 쓸데없는 이야기라도 서로 말하고 귀 기울이는 일의 소중함을 모른다. 인생이란 게 쓸쓸한 거여서 별것 아닌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을 나는 아직 모른다. (3장) 친구가 되는 방법. 늘 비판적이고 까칠한 데다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아서 친구 사귀는 일이 영 쉽지 않은 너부리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법도 모른다. 혼자서 숲길을 어슬렁거리면서 동물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필요 이상으로 참견하면서 무리에 쓱 끼어든다. 그런데 그런 일도 없는 날에는 무료함을 참지 못하고 보노보노와 포로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묻는다. 너네 그거 알아? 쑥스러워서 같이 놀자는 말은 못하고 매번 있지도 않은 엉터리 정보로 질문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말을 거는 너부리. 단 친구들이 질문에 대해 아는 척을 하거나 정답을 맞히려 이것저것 대답하면 불같이 화를 낸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친구들은 그저 모른다고 대답만 하면 된다. 다행히 보노보노와 포로리는 이런 너부리를 잘 알고 있어서 늘 원하는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너부리는 괴팍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외롭지 않은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만약 내 옆에 너부리 같은 인간이 있다면 나는 결코 고분고분하게 모른다고 대답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흥분하고 신경질 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끝까지 답을 맞히려 애쓸 것 같다.
유치하고 심술궂은 걸로는 너부리를 이길 자신이 있다고나 할까?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은 그래도 너부리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자기만의 방식을 갖고 있구나. 나보다 낫구나. 예전에 함께 일하는 윗사람 때문에 골머리를 썩힌 적이 있다. 무슨 일을 해도 칭찬하는 법이 없고, 심지어 인사도 잘 안 받아주고, 사소한 대화도 다른 사람들하고만 하려는 게 나를 영 불편하게 여기는 눈치였다. 그에게 인정받거나 친해질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작은 회의실에서 함께 일하는 사이라 마음이 편치는 않았다. 대놓고 괴롭히거나 불만을 드러내는 게 아니어서 더 난감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나에게 친언니가 그랬다. 가끔 그 사람한테 먹을 걸 줘봐. 초코바나 캔커피 같은 작은 거. 사람들은 먹을 걸 주면 좋아해. 그 말을 듣고 뭐 이런 유치한 조언이 다 있나 싶었다. 다 큰 어른한테 먹을 걸 갖다 주라니. 초코바나 캔커피 따위로 사람 마음이 흔들리겠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 대하기에 지쳐 한번 실행해 보았다. 그랬더니 그분은 내가 건넨 초코바에 피식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 단 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그 뒤로는 인사를 받아주고 내 농담에 어색하게나마 웃어주고 때로는 먼저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 사건 이후로 어른이 되면 사람과 친해지는 자기만의 비법을 한두 개는 갖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친언니의 간식 기법처럼 언제든 가뿐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유용하겠지. 가끔은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에게 슬쩍 알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 사귀는데 기술이 어딨겠냐고 해도 분명 있는 것 같다. 진심은 통하게 돼 있다는 상식도 때로는 배신당하기 일쑤고, 아부인 걸 뻔히 알면서도 칭찬하는 말에는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과 친해지고 어딜 가나 사랑받는 사람을 볼 때마다 때로는 부럽고 배 아프기도 하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나는 관계를 시작하는 일에 대해 고민할 뿐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관계에 있어 진짜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니라 유지인 것을. 기술로 시작한 관계는 일단 시작은 되더라도 기술이 녹슬거나 열정이 사라지거나 내 뜻과는 다른 상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서서히 변한다. 반면 유지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시작은 밋밋하거나 덜컹거리더라도 길고 가늘게 이어진다. 한번 내 것이 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의 잔재미보다는 마음 나누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누군가가 품은 진심을 결국에는 알아차리는 사람들. 그들은 관계를 향해 전력 질주하기보다는 천천히 걸어가는 걸 즐긴다. 섬광 같은 매력보다 같이 있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을 선호한다. 마치 보노보노와 친구들처럼. 매일 쓸데없는 짓만 벌일 것 같은 보노보노와 친구들에게도 그들만의 관계 유지의 기술이 있다. 그건 상대라는 존재를 그려려니 하는 마음이다. 보노보노는 너부리의 괴팍함을 그려려니 하고 포로리는 보노보노의 소심함을 그려려니 한다. 서로에 대해 호기심은 가질지언정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다.
애초에 상대라는 존재에 대해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쟨 왜 저래? 가 아니라 쟤는 원래 저러네 라는 인정이 그들의 우정 안에는 존재하기에 오늘 싸우고도 다음 날이면 아무렇지 않게 어울린다. 그리고 누군가가 낯선 모습을 보일 때 자기도 그런 적이 있었음을 기억해낸다. 어느 날 보노보노는 친구가 되고 싶어서 도리도리를 찾아가지만 도리도리는 수줍어하면서 계속 징징거린다. 하지만 보노보노는 당황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화내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가만히 곁에 머문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도리도리를 이해한다. 나는 도리도리를 이해한다. 나도 계속 울기만 한 적이 있어서 잘 안다. 내가 운 이유는 배고프고 싶지 않은데 배고파지는 거랑 춥고 싶지 않은데 추워지는 거랑 무섭고 싶지 않은데 무서워지기 때문이었다. 그랬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해달은 사람이 접근하면 자신의 조개를 준다고 한다. 그건 나에게 있어 소중한 것을 줄 테니 해치지 말아요 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해달을 잡아가고 세상에서 해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슬픈 이야기. 그러고 보면 관계에 있어서 가까워지고 싶은 만큼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선하게 받아들여주는 마음이 아닐까? 모든 관계는 그로 인해 시작되니까.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보노보노와 친구들은 알려주었다. 천천히 걷듯이 이어가는 관계는 좀처럼 깨지거나 망가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사장, 진짜 친구라는 증거. 만나고 돌아서면 찜찜한 사람이 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건 늘 비싼 밥을 사주는 선배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후배건 상관없이 헤어지고 집에 오는 길을 유난히 쓸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나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다. 알고 지낸 지도 오래됐고 평소 내 일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나를 자주 만나고 싶어 하는 친구지만 웬일인지 만나면 그다지 편치가 않다. 처음에는 내가 괜히 까다롭게 구는 것 같아 미안했다. 그런데도 마음이 즐겁지 않은 건 사실이니 난감하기만 했다. 대체 왜 나는 그 친구가 불편할까?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친구와 만나던 자리였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요즘 있었던 속상한 이야기를 꺼내놓는 친구 앞에서 나름의 조언을 이어갔다. 그러는 도중에 친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럴 땐 충고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면 안 돼? 갑작스레 날아든 돌직구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불현듯 그 친구 얼굴이 떠올랐다.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불편해했던 거구나. 친구는 만날 때마다 나의 외모, 스타일, 행동, 말투를 지적하며 어떻게든 고쳐주고 싶어 했다. 나의 최근 소식과 결정을 들을 때마다 바른 말을 늘여놓으며 그
그게 아니라 이거라며 모범 답안을 알려주려 애썼다. 그러면서도 꼭 덧붙이는 한마디가 있었다. 다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처음에는 애정이라고 느껴서 고마웠지만 만날 때마다 묘하게 기분이 가라앉았다. 내가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인가? 늘 지적하고 조언해주지 않으면 큰일 날 정도로 형편없나?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온 날이면 새벽까지 자아 비판을 하느라 잠을 설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나 역시 친구를 그렇게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속상해하는 사람 앞에서 알량한 충고를 늘여놓으며 잠시나마 우쭐해하고 이런 게 진짜 우정이라며 모진 말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결국 나 역시 친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줄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도 왜 친구만큼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굳게 믿어온 걸까? 하루는 보노보노 아빠의 오랜 친구인 스레이 아저씨가 찾아온다. 오랜 친구라고 말은 하지만 보노보노는 아빠와 아저씨가 친구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다. 둘은 같이 있을 때 별 말도 안 하고 크게 재밌어 보이지도 않고 무엇보다 요즘 자주 만나지도 않는다. 보노보노가 생각하는 친구라는 증거 첫 번째는 늘 만나는지 아닌지, 두 번째는 만나면 즐거운지 아닌지인데 그 두 가지 모두 아빠와 아저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았다. 아빠랑 아저씨가 친구라는 증거가 있어요? 보노보노의 질문에 두 어른은 고민하기 시작한다. 하긴 요새 우리는 잘 만나지도 않고 예전처럼 재미있게 놀지도 않는구나. 그래도 친구인 건 맞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결심한 듯 두 어른은 보노보노에게 예전에 함께 놀았던 이야기를 열심히 해주지만 보노보노는 시큰둥하다. 하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잖아요. 둘은 또 한 번 할 말이 궁해진다. 하지만 보노보노는 아저씨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빠와 아저씨는 진짜 친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저씨를 배웅하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기 때문이다. 점점 멀어지는 아저씨의 모습을 하염없이 쳐다보는 아빠의 얼굴 안에는 사랑하는 친구를 떠나보내는 아쉬움,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얼른 또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꾹꾹 담겨져 있었다. 그 이야기를 보며 생각했다. 재미있게 놀지 않아도 괜찮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괜찮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는 길에 어느새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친구 아닌가. 단 진짜 친구라면 두 사람 모두 비슷하게 편안한 얼굴을 할 수 있어야겠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더 쓸쓸했다. 친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랬다. 그동안 나 역시 불편한 친구였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에 서늘한 뒷목을 여미게 되었다. 나도 그런 주제에 친구를 판단하고 불평해댔던 시간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닮은 걸 보면 우리는 친구가 맞긴 맞구나. 이제부터라도 친구가 나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친구를 만나고 온 얼굴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얼굴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이제 잔소리를 좀 끊자.
나부터 잔소리 안 하는 사람이 되자. 친구야, 우리 이제부터 충고는 안 하고 안 듣는 걸로 하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